바람의 머신러닝 7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법이라는 걸 할 텐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제 강의가 그 머신러닝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 이제 그런 친구들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속도가 많이 늦은 대신에 사실은 특별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학적인 그런 기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조금씩 새로운 걸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아주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된 그 학문입니다. 학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그 두각을 드러내게 된 그 계기가 사실은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대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무리 뛰어나봤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이길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아무리 기계에게 학습을 시켜봐야 그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계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이라는 이 분야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라는 그 기계의 하드웨어적인 이런 그 진보, 발전이 계기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또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만 안다고 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컴퓨터를 내가 마음대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기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조금 저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아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신러닝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다른 강의들도 좀 계속해서 별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좀 짧은 시간으로 해서 이제 대학생들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머신러닝, 그 텐서플로우나 혹은 뭐 카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구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바람의 머신러닝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어쩌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사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경사법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머신러닝에 관련돼서 다른 종류의 책들을 보거나 어디 글들을 보면 SGD라는 요 단어를 혹시 봤을 겁니다. 이 약자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SGD라는 이 약자를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이렇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하나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1차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어떤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접선이라고 하죠. 2차 함수는 각각의 점들마다 요 각각의 점들마다 이런 각각의 점들마다 어떤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는 제로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 값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이라는 x가 1이라는 위치에 있어서의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레디언트가 2.9999 즉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2.9999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x의 제곱에서 이 2x라는 그런 그 미분을 풀어낸 게 아니라 수치 미분으로 지금 여기 1이라는 점으로부터 아주 작은 점 1.0004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1 빼기 0.0004 즉 0.9996이라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1.0004 그 다음에 0.9996 이렇게 두 개의 x 값을 가지고 이 y 값을 찾아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 점을 연결해주는 이 직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때의 기울기가 2.999 이제 3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자, 이 2차 함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려놓은 건 우리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려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전체 2차 함수 이게 점들의 집합이죠. 모든 점들의 굉장히 많은 점들의 집합인데 이 값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알고 있지는 못하고 단지 우리가 x 값을 하나를 넣어주면은 그때의 y 값, 이 fx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점, 이 최소값, 여기 지금 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최소값,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찾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나오게 해주는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 그냥 여기를 찾으면 되죠. 눈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우리가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때 fx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 점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의 점, 자 x가 1이라는 그 점에서의 아주 작은 값 빼주고 더해주고 해서 두 개의 점을 찾고 이걸로 기울기 값을 찾았더니 3이 됐어요. 2.9999.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현재 x가 1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y 값은 fx 값은 점점 더 커진다라는 뜻일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x가 조금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면은 그때에 자 1일에서 조금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면 그때의 y 값은 1일 때의 값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점 임의의 어떤 한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임의의 한 점에서 기울기 값을 찾는 거예요. 기울기 값을. 이 기울기 값을 찾아서 이 기울기 값을 찾은 데다가 지금 여기 에타라고 했는데 이 에타라는 값은 우리가 알아서 정해주는 값인데
상당히 좀 너무 큰 값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값도 말고 적당히 작은 값.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적당히 작은 값.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적당히 작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런 에타들을 갖다가 어떻게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짧은 그런 계산 결과 안에서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게 이제 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논문들을 지금 쓰려는 건 아니니까 이 에타 값은 적당히 작은 값을 집어넣는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적당히 작은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뭐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된다. 그럼 다시 0.00001 넣어주고 0.00002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또 변하는 게 없다. 대충 0.01 한번 넣어줘 보고 그랬더니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은. 자, 이 에타 값은 적당히 작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즉 여기 x가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 됐다는 얘기는 x가 작아지면 y 값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즉 이 상황에서 이 기울기 값에다가 3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 값에다가 에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0.0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 곱하기 0.01은 0.03이 되죠. 0.03 x 원래 있던 1이라는 x 값에서 0.03을 빼준 것을 x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1에서 0.03을 빼주니까 0.97이 되죠. 자, 1이 아니라 0.97이 되는 이 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또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기울기를 계산을 했더니 정확한 값을 모르겠는데 한 2.7 정도 됐다고 하죠. 2.7이라는 기울기가 나왔어요. 자, 2.7 곱하기 또 0.01 2.7에다 0.01 곱한 그 값을 다시 2.7에서 빼주면은 다시 또 얼마 또 작아진 값 뭐 2.5 정도가 되겠죠. 그럼 2.5로 가서 또 이렇게 쭉 여러 번 해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얘가 점점 왼쪽으로 내려가겠죠.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여기 가장 낮은 점에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0이 되죠. 기울기가 0. 0에다가 0.07 곱해봐야 0이 되죠. 자, x 값에서 0을 뺀 값을 자기 자신에게 집어넣는다. 변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변하는 게 없어지는 그 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의 x 값이 최소값이 된다. 라는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즉,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개의 점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울기 값을 찾고 그레디언트를 찾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작은 쪽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작은 점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이게 확률적 경사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SGD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경사하강법 말도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찾고 그 점에서 기울기를 찾고 그 기울기에다가 적당히 작은 값 0.01 정도를 곱해서 그거를 원래 x 값에서 빼주면은 얘가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왼쪽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뭐 몇 정도 될까? 한 마이너스 4 정도 된다고 해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0.01 그러면은 마이너스 0.04 되겠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주니까 플러스 0.04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x값에다 플러스 0.04 여기에서 플러스 0.04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점점 가서 이렇게 가장 작은 값이 될 때까지. 자, 이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으면은
밑으로 왼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고, 여기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설명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똑같이 x와 y 두 개의 좌표 g까지 세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x 하나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x 양쪽 축이니까 하나는 x0, 하나는 x1 이렇게 이제 따져 볼게요.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한쪽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계속 찾아가는 걸 할 수가 있을 거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점점 더 낮아가는 쪽, 점점 더 그 작아지는 쪽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가장 작은 쪽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게 x1, x0, x1 둘 다 0과 0일 때 여기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게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즉 아무 값이나 하나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얘는 2,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는 2, 마이너스 2, x0에다가 2, x1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x0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x0는 x0 2 빼기 에타 곱하기 그때의 기울기, 이렇게 해서 2에서부터 또 조금 작아지는 1.97 뭐 이런 식의 값이 되겠죠. 1.97, 1.96, 1.95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0으로 가게 될 거고, x1 역시도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5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0 이렇게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입력값으로부터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값들 W0, W1, W2에서 이게 쭉 n개가 있으면 WN까지 이 값들을 여기다 곱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x0, x1, x2 쭉 해서 xn까지 있는 이 입력 값에다가 W0, W1, W2, W3, WN까지 이 값들을 각각 다 곱해서 계산을 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값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 W 값을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이 W 값을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 W 값들 그리고 B 값들 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그 값들만 우리가 잘 찾아내면은 실제로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W0, W1, W2 요 값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아무 값이나 넣는 겁니다.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어서 다 계산을 해서 이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맞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맞지는 않겠죠. 대부분 맞지 않을 거고, 얼마나 많이 틀리느냐 이거를 이제 찾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손실함수라는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실제 답과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은 W0부터 WN까지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 이 둘 사이에 오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오차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그래서
오차가 점점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되게 이 W 값들을 하나씩 조절해 주는 겁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